네. 진짜 꼭 오라고 말을 해도 말을 참 안 들어요. 그죠? 아무튼 일단 오늘은 지난주에 굉장히 제가 정리 안 하고 말했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디터미넌트를 중에서 이제 디터미넌트 교수님이 하셨다 하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부터 선형대수 원의 맨 끝까지 맨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시험 점수 최소 70점은 받을 수 있다. 거짓말. 참고로 예상 시간은 1시간 15분이고요. 그 무려 제가 준비라는 걸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해볼 건데 일단 여기 이제 1번부터 저기 끝까지 8번까지 쭉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요 내용 여기는 수업에서 여거랑 여거는 수업에서 못 볼 거고요. 요것도 수업에서 안 할 건데 그냥 이해를 위해 추가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수업만 듣고 푸시면은 되게 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되게 계산이 복잡한데 수업만 듣고 풀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가 선형대수 원을 들을 때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했었는데 놀랍게도 정확히 저번 주에 저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최대한 메타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뭐 여기는 수업 때 했다, 그죠?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 거고 그 n by n 사이즈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법도 하셨겠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를 곱하면 디터미넌트 A, B가 나온다 안 하는 것도 하셨을 거고 근데 그런 자질구레한 내용들은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디터미넌트 A가 0이면은 A라는 행렬이 어떻다? 인버터블 하지 그렇죠. 않다. 인버터블 하지 않다를 이제 짧게 쓰고 싶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죠? 괜찮죠? 어쨌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디터미넌트 계산법도 아시긴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수업 내용 복습이니까 그냥 후딱 넘어가고 여기부터 이제 말이 좀 길어질 텐데 일단 지난주 수업에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안 들은 거잖아 그냥. 들었어요.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가 뭐냐면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존재해가지고 AV는 람다 V 요 식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이 람다라는 친구를 아이겐밸류, V라는 친구를 아이겐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V랑 람다 V는 서로 어떤가요? 그렇죠, 서로 평행하죠. 근데 A라는 거는 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V라는 벡터를 A라는 행렬로 변환을 시켰는데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 크기만 바뀔 때 그 크기를 아이겐밸류라고 할 거고 그 바뀌지 않는 벡터 방향을 V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친구를 살짝 바꿔서 일단 식을 이렇게 바꿔요. 괜찮죠? 어차피 밑에서 예시해서 할 거니까 일단은 그냥 보세요. 근데 요게 A-람다 i라는 거는 결국 하나의 행렬이거든요.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했는데 0벡터가 나온대. 이거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V는 0이라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겠죠. 근데 어차피 어떤 행렬이든 0을 통과시키면 0이니까 그 친구는 그냥 자명한 아이겐벡터잖아요. 애초에 아이겐벡터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이겐벡터가 존재하려면은 요 방정식이 non-trivial 솔루션을 가져야겠죠. 그러려면 A-람다 i라는 요 행렬이 어때야 돼요? 네? 동행렬. 저게 0이어야 된다고? 아니요. 0이 아니어도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질 수 있잖아. 맞아요. 저 벡터에 직교해야 돼요. 예? 아닌데. 넘어갔어요. 선대 2예요 그럼. AV는 0 has a non-trivial solution. 인버터블 하지 않다. 정답입니다. A-람다 i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저 친구가 non-trivial solution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람다 값이, 그러니까 이제 행렬에 지금 람다라 지금 아직 람다 값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람다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요 행렬은 인버터블일 수도 있고 인버터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인버터블이 되게 하는 람다들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벌써 힘들죠. 왜냐하면 좀 이따 예시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각선에 마이너스 람다를 해놓고 이 행렬이 인버터블 하게 되는 람다를 찾아라 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냥 우리가 보통 행렬이 인버터블인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리듀스드 로 에슐론 폼으로 만들어가지고 랭크를 확인을 하는데 람다라는 애가 낑겨 있으면은 그게 막 이쁘게 안 떨어지잖아요. 계산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활용을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 거랑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다. 요거랑 이렇게 동치가 되겠죠. 0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갖는다랑 이 친구가 0이다. 넌 트리비얼 솔루션을 가지려면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인버터블 하지 않으려면 디터미넌트가 0이어야 되니까 요 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항상 다항식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 a-람다-i라고 하는 요 다항식을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특성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는 0 해서 만든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람다를 찾은 다음에 그 람다에 해당하는 이 v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람다를 찾고 그 람다들에 대해서 이제 널 스페이스 a-람다 i를 찾으면은 그게 v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혹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ax는 0에서 그걸 만족하는 x들 모은 게 널 스페이스니까 a-람다 i라는 행렬에 대해서 그 널 스페이스가 0 벡터 말고도 다른 벡터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널 스페이스를 찾으면 걔네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더라 이런 얘기. 네, 뭐 이제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실 테니 예시를 3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이 3103 요거는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av는 람다 v, a-람다 i v까지 이제 변환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3103 v는 람다 v 요걸 풀면 되는데 그죠? 요거를 지우고 람다 00 v 이렇게 해도 되죠. 똑같은 거죠. 이러면은 v의 각 성분의 람다들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3-람다 1, 0, 3-람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a-람다 i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대각선에 람다들이 빠져있는 형태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는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곱하기 얘니까 3-람다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몇이어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았네요. 람다는 뭐예요? 람다 3 하나밖에 없죠. 그죠? 3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 람다가 3일 때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걸 하려면 a-람다 i라는 저 녀석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3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0, 1, 0, 0 이렇게 되죠. 요 친구의 널 스페이스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라고 하면은 얘가 리딩 엔트리니까 여기가 t로 들어가고 여긴 0이어야 되니까 1, 0을 베이시스로 갖는 형태로 나오겠다. 그죠? 알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람다가 3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1, 0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이겐 벡터는 한 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겐 벡터는 널 스페이스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이 친구를 한번 봅시다.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열로 넘어가는 과정은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와중에 안 지키고 있는 큰일 났다. 뭐 알바 뭐. 지금 여기는 뭐 필기를 하시든가 뭐 하세요. 녹광 혹시 볼 거면 지금 잘려서 안 나오고. 3-람다, 2-람다, 1,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람다, 2-람다, 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터미넌트. 그럼 이번엔 아이겐 밸류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2랑 3으로.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람다가 2일 때의 널 스페이스랑 3일 때의 널 스페이스를 각각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 람다가 2일 때를 먼저 해보면 1, 1, 0, 0이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냐? 그러면은 얘가 t고 그럼 얘가 t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이해되죠? 별거 없죠? 이 친구의 널 스페이스를 구해보면 요거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람다가 3일 때를 보면은 0, 1, 0, 1이니까 이번에는 t 0꼴로 나오겠다. 그죠?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찾은 거는 이번에는 람다가 어디 있어? 람다가 2일 때 람다가 2일 때 1 마이너스 1 요거를 베이시스로 갖는 애가 하나 나오고 람다가 3일 때 1, 0 요거를 베이시스로 갖는 애가 하나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따라가셨나요? 일단 계산 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되는데 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들이 이렇게 오는지 그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꿀게요. 2 할게요. 자, 이 마지막 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0, 0 이렇게 되잖아요. 람다들을 빼주는 대각선에. 그러면은 제곱하고 제곱해서 빼면은 2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이니까 람다는 2 하나밖에 없죠. 그죠? 자, 람다가 2일 때는 여기 집어넣으면 0행렬이니까 0행렬의 널리티는 그냥 널 스페이스는 실수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람다가 0일 때는 람다가 2일 때 이번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시스라고 생각하면 물론 지금 이제 2차원이니까 꼭 이거랑 이거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R2의 베이시스 아무거나 두 개를 가져오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 1, 3, 2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 아이겐벡터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아이겐밸류랑. 일단 이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아이겐 스페이스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아이겐 스페이스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노테이션을 하고요. 일단 사과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이겐 스페이스의 정의를 좀 잘못 말했어요. 제가 아이겐 스페이스를 그 아이겐 벡터들을 다 합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람다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친구 예시를 다시 들고 와 보면은 이 행렬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는 람다는 2일 때 요거랑 람다가 3일 때 요거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겐 스페이스라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 예시를 생각해 보면 이 람다가 2일 때는 1-1이고 람다가 3일 때는 다 쓰고 비켜드릴게요. 람다가 3일 때는 1, 0이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냥 아까 그 여기서 이렇게 되게 드럽게 써놓은 거를 좀 이쁘게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시간 아주 널널해요. 좀 속도를 늦춰도 되겠다. 이제 여기부터는 생판 처음 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sum of subspace 이게 뭐냐면 일단 과제 문제 푸시다가 보셨을 텐데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요 벡터랑 요 벡터에 있는 원소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것까지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보다 그러니까 그 과제 문제 중에 U랑 V랑 U라는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거는 서브스페이스다. 그리고 요거는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서브스페이스다 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위에 적어놨는데 U라는 벡터의 베이시스가 A1이랑 A2고 V라는 벡터의 베이시스가 B1이랑 B2라고 했을 때 U 더하기 V는 A1, A2, B1, B2의 스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들을 냅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봐봐요. 이 A1, A2, B1, B2를
이 U 더하기 V의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차원 세상이에요. 만약에 3차원 세상이에요. 그런데 2차원 평면이 두 개 있어요. 그 두 녀석이 서로 평행할 수, 아예 똑같이 생겼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도 만약에 이걸 베이시스라고 하려면 이 개수 4개가 이 친구의 차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차원이 4다라는 게 좀 어불성설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자, A1이랑 A2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그죠? B1이랑 B2도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 그죠? 그런데 A1이랑 B1, A2랑 B2 이거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모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다 뭉친 이 유니언한 요 벡터 세트가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거에는 이것도 이거의 베이시스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두 서브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두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한데 뭉쳐놓은 그 벡터 세트가 인디펜던트 할 때 우리는 그 두 벡터 세트가 아니 두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예시를 멋있는 걸 들고 싶은데 그럼 이제 4차원을 그려야 돼가지고 아쉽게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직선의 베이시스 요거랑 이 직선의 베이시스 요거를 합쳐놓은 요거 콤마 요거 벡터 세트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그러니까 이제 얘랑 요거가 이제 얘랑 얘를 더한 저 sum of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평면이 두 개가 있어요. 베이시스가 요거랑 요거가 있고 이 평면의 베이시스가 요거랑 요거가 있으면 지금 베이시스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합쳐도 디멘전이 4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두 서브스페이스가 서로 인디펜던트 할 때 디멘전 U 더하기 V는 디멘전 U 더하기 디멘전 V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인디펜던트하다. 성립하겠죠. 인디펜던트 하면은 저 두 아까 말했다시피 베이시스가 되는데 이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인디펜던트 하니까 2, 2,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서브스페이스들은 그 디멘전들을 합쳐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받아들이셔도 되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서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는 무조건 서로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행렬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보시다시피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겐 밸류가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고 얘 같은 경우는 아이겐 밸류가 여러 개 있는 케이스인데 아이겐 밸류가 여러 개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A라는 행렬에 대해서 V1이라는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는 람다1이라는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고 V2라는 친구는 람다2 V2 해가지고 람다2라는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겐 밸류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무조건 V2랑 V1은 서로 인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혹시 바로 납득이 가시나요? 간단하게 원래는 이제 n개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얘네 둘이 디펜던트라고 치면 이거를 이제 CV1이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AV1이 람다 V1이니까 이게 CV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람다1 CV1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C가 0, 근데 C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이겐 벡터는 0이면 0벡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들은 서로 무조건 인디펜던트 해요. 그래서 아이겐 스페이스들은 서로 인디펜던트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들을 다 긁어 모아요. 이게 이제 아이겐 밸류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 스페이스들을 죄다 합치면은 그 디멘전이 각 아이겐 스페이스들의 디멘전을 합친 거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봐봐요. 아이겐 스페이스들을 합친 거의 디멘전이 각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의 합과 똑같아진다 라는 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얘랑 얘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의 디멘전이 1이고 이 친구의 디멘전이 1이니까 아이겐 밸류들을 아이겐 벡터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서브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무조건 2가 된다. 뭐 이거야 뭐 예시가 간단하니까 쉬워 보이지만 막 아이겐 밸류가 여러 개 있고 막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얘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얘랑 얘가 서로 인디펜던트 서브스페이스면 냈다 그냥 이 친구의 베이시스랑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모아서 합쳐버리는 것으로 이 새로운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이제 컨스트럭터 뉴 베이시스라고 표현을 하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겐 스페이스들을 긁어 모아서 만든 이 새로운 요 이름을 이제 sum of 아이겐 스페이스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새로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미 찾아놨던 각 아이겐 밸류 아이겐 스페이스들의 베이시스를 그냥 냈다 합치면 될까요? 라고 하면 냈다 합쳐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 이 아이겐 스페이스들을 죄다 합친 게 만약에 전체가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냐면 아이겐 벡터들로 구성된 베이시스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아이겐 벡터들을 긁어 모아오면 그걸 가지고 아이겐 벡터들로 만들어진 좌표 체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베이시스를 아이겐 벡터들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저기서 나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여기로 와요. 자 아까 이제 멀티플리시티 중복도라는 건데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증명 같은 거 다 스킵하고 결론만 알려드릴게요. 기하적 중복도라는 게 있고 대수적 중복도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 우리 앞에서 저 디터미넌트 구하는 저 공식 할 때 a 마이너스 람다 i의 디터미넌트 즉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디터미넌트 구하는 공식을 대충 안다 그죠? 그러면 뭐 정확한 증명은 몰라도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n by n 행렬의 디터미넌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은 몇 차 다항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n차겠죠. 뭐 왠지는 말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여기를 지우고 여기만 남겼어. 그럼 나머지 부분 다 커봐야 n-1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남겼어. 또 지웠어. 뭐 아무리 커봤자 n차일 거고 여기 개수 어차피 다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개수 최고창의 개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n차 다항식으로 나오겠지. 자 우린 알죠. n차 다항식의 해는 몇 개입니까? n개. n개. 어느 범위에서? 실수. 미쳤나 진짜. 소수 범위에서 n개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해가 그러니까 오케이 아무튼 자 근데 아까 보시면은 자 지금 아까 제가 든 예시들은 아쉽게도 복소근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복소근이 나오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30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다 그죠? 야, 생각해봐. 돌리는 변환에서 방향이 유지되는 벡터가 있겠냐? 없어요. 사실 있어요. 이 녀석은 방향이 유지돼요. 이게 뭐냐? 복소 벡터예요. 벌써 짜증나죠? 안 배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소 행렬은 이제 복소 함수를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실수 판때기에서 이렇게 돌리고 앉아 있는데 방향이 유지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단 우린 직관적으로 이 친구가 얘는 아이겐 밸류고 아이겐 벡터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이제 증명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30도니까 길이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다 그죠? 그죠? 뭐 하는지 알죠? 베이시스 찾아가지고 행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0도니까 얘가 60도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다 그죠? 길이가. 그러면은 요게 1열로 들어가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보고 오셨죠? 그거 있어요. 제가 읽어보라고 올려놓은 그 사진에 있어요. 아무튼 이 친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려고 여기서 람다를 이렇게 빼서 디터미넌트를 해봤더니 람다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람다 플러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1 요거죠?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들도 할 수 있는 그 판별식 가지고 걔 근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보시면 근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겐밸류가 실수 범위에 없는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알제브라익 멀티플리시티가 뭐냐? 일단 알제브라익이 뭡니까? 예, 대수적이죠. 멀티플리시티는 한국말로 중복도거든요.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라고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뭐 이것저것 나올 거고요. 일단 이 대수적 중복도라는 건 뭐냐면, 자 앞에서 잠깐 보시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람다가 3이었죠. 이 3이 이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람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었잖아요. 그럼 이 3이라는 녀석은 몇 중근이에요? 2중근이죠. 대수적 중복도는 몇 중근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겐밸류의 대수적 중복도는 2인 거예요. 네. 오케이? 자 얘는 대수적 중복도가 몇? 1. 얘는? 얘는? 2, 그죠? 자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 기하적 중복도는 그 녀석에 해당하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디멘전입니다. 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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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이거 말고 이거 2, 그죠? 겁나 쉽죠? 자 놀라운 사실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람다가 중근인데 그러니까 어떤 람다가 근이 한 개짜리 그러니까 대수적 중복도가 1인 아이겐밸류는 그 아이겐밸류의 아이겐벡터 스페이스 아이겐 스페이스의 차원은 2가 될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증명은 스킵하겠습니다. 뒤지기 어려워요. 수업 때 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라 그랬죠. 근데 이제 복소수도 있으니까 실수 범위에서는 아무리 많아봤자 n개가 근이 최대죠. 그러면 대수적 중복도의 합도 n이 최대겠지. 뭔 소린지 알겠지? 대수적 중복도의 합도 n이 최대지. 그럼 기하적 중복도의 합도 커봐야 n이지.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근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이 아이겐벡터들을 다 긁어 모았을 때 그 디멘전이 n이 되면 참 좋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말인즉슨 이 친구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하죠.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 그러니까 이 행렬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그 뭐야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맞다나 한 개밖에 없어서요 라고 해도 되고 이 친구의 대수적 중복도는 2인데 이 친구의 기하적 중복도가 1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1번 n개의 아이겐벡터들이 존재해야 된다. 2번 모든 아이겐밸류들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랑 알제브라익 멀티플리시티가 동일하면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복소수해를 가지지 않는다. 둘 중에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방금 볼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약간 미래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자 어떤 v라는 벡터가 하늘에서 툭 떨어졌어요. 자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해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다이아고날 라이저블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자, 뭐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행렬이란 뜻이겠다, 그죠? 그죠? 뭐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말만 보면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다이아고날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해볼 건데 아직 여고 안 배웠으니까 완성은 못해요. 자, 우리 말인즉슨 뭐냐면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들을 다 긁어 모았더니 n개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n개의 서로 인디펜던트한 아이겐벡터들을 긁어 모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베이시스다, 그죠? 베이시스라는 말은 어떤 RN에 있는 벡터든지 간에 요 녀석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C1, V1 더하기 CN, V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겐 벡터라는 얘기는 아이겐 밸류가 각각 대응하는 게 있겠죠. 대응하는 게 있다라는 말은 자 봐봐요. 얘 봐봐. 얘는 아이겐 밸류가 2죠.
얘는 아이겐밸류가 3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아이겐밸류들이 각각 있을 거고 걔를 람다1 점점점점 람다 n이라고 할게요. 자, 간단한 퀴즈. 람다1이랑 람다 이 람다들은 서로 무조건 달라야 된다고 x? 맞아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요. 왜 당연한 얘기잖아. 지금 아이겐 스페이스 그러니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3이면은 이 람다1에 만약에 람다1이라는 친구가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가 3이야.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베이시스를 만드는데 3개를 기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람다1을 똑같이 아이겐 밸류로 갖고 있는 요 쪼가리들이 3개가 들어 있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충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냥 뭐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 7차원이고요. 당신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람다가 1이랑 2가 있는데 이 친구의 대단히 3까지야. 이 친구의 대수적 분포가 3이고 이 친구가 3, 2고 얘가 1이에요. 6차원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지금 뭔 상황이냐면 V1부터 V2, V3, V4, V5, V6, V7까지 이렇게 7개를 긁어 모았는데 이만큼은 아이겐밸류가 1인 거고 이만큼은 아이겐밸류가 2인 거고 맞대요? 이만큼은 아이겐밸류가 3인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려주세요. 7차원 그릴 수 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왜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각각 애들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들이 존재하겠다. 그죠? 자, 여기다 제가 A라는 행렬을 곱할게요. 그러면 이 A라는 게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 C1 람다1 V1 더하기 점점점 Cn 람다 n Vn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이거를 한번 활용해서 뭔가 좀 재밌는 일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만약에 누가 당신들한테 와서 저기 저 310이 저 행렬을 A라고 했을 때 A라는 행렬이 310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2, 3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게 V예요. 자, A, V 계산은 그냥 하면 되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되니까 딸깍딸깍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누가 와서 당신한테 A 만제곱 V를 계산을 하라고 시켰어요. 벌써 빡치죠. 이 짓거리를 10,000번 해야 되는 거야. 딸깍딸깍. 자, 컴퓨터 소의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렬곱의 그 시간 복잡도는 n제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연산이 뒤지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 이정현 교수님한테 부탁드리면 뭐 해주시죠. 교수님은 계산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요거를 쓰겠다는 거야. 이 방식을 쓰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왜 만제곱을 했어? 그럼 그냥 여기다 만제곱만 하면 되잖아요. 뭔 소린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뿌려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제일 실용적인 이유예요. 왜 실용적인을 붙이냐면 수학은 낭만 넘치는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처음 만든 인간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일단 요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이제 여기다가 딱 하나만 추가하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방금 말한 그 2주 전에 이해했던 어쩜 한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1101이라는 행렬이 있어요. 요 행렬은 이 x 베이시스는 11로 바꿔주고 x 베이시스는 10으로 고정시키고 y 베이시스를 11로 바꿔주는 요 놈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약간 세상이 약간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3이랑 벡터를 넣었더니 5,3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2,3을 넣었더니 5,3이 나왔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가 뭐 교수님은 저번 주에 했고 저는 이제 한 3주 전부터 계속 부르짖어 왔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죠? 외계인. 그래, 좋아. 제가 외계인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왜 꺼냈냐?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우리죠. 여기가 외계인이. 여기가 외계인이죠.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행렬은 2,3이라는 벡터를 좌표를 외계인이 2,3이라고 읽는 점으로 옮겨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자, 지금부터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5,3이라는 벡터가 점이 있어요. 사실 아직 5,3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5,3이라고 읽죠. 쟤는 뭐라고 읽어요? 2,3이라고 읽겠다. 그죠?
자, 갑자기 저기 UFO가 하나 떴어요. 저 녀석이 갑자기 저희한테 빵상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빵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다 이거.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는 저 녀석, 자, 일단 우리가 저 녀석이랑 교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좌표 체계. 말고 빵상이라고 했다고 2,3이 아니라. 그래, 번역기가 필요할 거 아니야. 파파고를 켜가지고 음성 인식 돌리면은 아 이게 안드로메다 뭐 789 어디가 해서 아니까 이게 이들 다 뒤짐 수고 뭐 이런 뜻이라고 뒤짐 수고라는 뜻인 거를 알려면은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면은 이제 우린 여기다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해? 이 정도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어. 그러면 근데 그냥 외계인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에 상응하는 그 말을 쟤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다시 깨랑깨랑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외계인의 말을 한국말로 바꿔주는 번역기랑 한국말을 외계인의 말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게 우리말이야. 우리말이야. 이게 외계인 말이야. 자, 이 행렬은 우리말을 넣었을 때 외계말이 나와요? 외계말을 넣었을 때 우리말이 나와요? 우리말을 넣었을 때 외계말. 그죠? 그러면 반대로 외계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영버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P 인버스고요. 이게 P입니다. 납득? 네. 자,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좀만 좀 뇌절을 좀 더 하면은 이건 이제 선대 2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선대 2예요. 나중에 이제 외계인이 두 마리가 왔어요. 이 외계인이랑 저 외계인이랑 교신을 해야 돼. 둘이 대화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 한 줄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 2가 있는 거지. 외계인 2는 뭐 깐따삐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겠지. 그럼 이제 중간 다리를 거쳐서 이제 얘가 얘한테 얘기할 수 있게 알아먹을 수 있게 바꾸고 거기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말이랑 외계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외계말끼리의 번역기도 만들 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곧 배워요. Change of Basis라고.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 진짜 미친 더럽게 어려운데 아무튼 계산이 좀 많아지는데 뭐 딱 봐도 계산이 많아질 것 같죠. 뭐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아무튼 뭐 그거는 다음 학기에 알아서들 하시고 다음 학기에 멘토링 안 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한국말을 외계말로 바꾸는 거랑 외계말을 한국말로 바꾸는 이 번역기를 만드는 방법은 외계인의 좌표 체계를 일자로 써준 다음에 그 녀석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한국말 외계어 번역기, 그거에다가 역행렬을 취해준 게 외계말 한국어 번역기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보세요. 자, 이거 뭐야? 외계인 좌표 체계지. 자, 그러니까 봐봐. 외계인의 좌표 체계는 너무 아름다워. 왜? A라는 행렬을 곱하는 행위를 람다 n들 곱하기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외계인 세상으로 우리의 벡터를 일단 보내요. 통역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걸 하고 다시 우리말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또 예시를 들어주기 전에 일단 그럼 일단 제일 만만한 저 310이 저걸 로 예시를 드는 게 제일 낫겠다, 그죠? 자, 이 310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쪽에 있으면은 화면 안 보일 테니까 내가 다시 써야겠다. 아, 람다가 2고요. 1 마이너스 잘못 쓰면 말해주세요. 람다가 3이고 1 0이다, 그죠? 그죠? 자, 내가 뭘 하고 싶냐면 3 1 0 2 얼마냐? 5 3 이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뭐 그냥 하면 되긴 하는데 나도 알아.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좀 나중에 만제곱도 해보고 싶으니까 좀 이렇게 해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5,3을 1번 외계인이 뭐라고 읽는지 바꿔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숫자를 쓰면서 미리 구환을 해놨으니까 이게 외계인의 그러니까 5,-3을 외계인이 읽으면 3,2인 거예요. 궁금하면 여기다 3 대입하고 2 대입해서 서로 더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 이거는 외계인. 자, 이건 방금 뭐 한 거냐면 5,3이라는 행렬을 3, 1-1 더하기 2, 1,
0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행렬을 곱해주면은 이 3에다가 2가 곱해지죠. 6이 된다, 그죠? 6이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3이 곱해진다. 6이 된다, 그죠? 숫자 잘못 썼어요, 화면으로. 아무튼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좌표가 6,6으로 바뀌겠죠. 이걸 다시 이거 아직 외계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답이 6,6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외계인한테 뻐큐를 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지. 뻐큐를 다시 깨랑으로 바꿔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6,6을 다시 우리말로 바꿔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6을 다시 우리말로 돌리면 12,-6이 되겠죠. 이게 결과물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이건 건데 그 과정을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꾸고 외계말에서 하고 다시 우리말로 바꾸는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쳐서 한 거예요. 자,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꾸는 건 뭐라고?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꾸는 게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큰일 났다. 잠깐만. 초비상. 초비상 사태 발생. 이게 P 인버스인데. 잠깐만. 이건데. 이정인 교수님한테 부탁드리면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요? 조용히. 잠깐만. 큰일 났다. 잠깐만. 이게 P 인버스인데. 잠깐만. 나 뭐 잘못했지? 여기서 실수했나? 큰일 났다. 잠깐만. 뇌정지였어. 잠깐만.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이게 2,3이 외계말. 아이씨. 이게 외계말이고 저건 거잖아. 외계말이고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외계말을 우리말로 바꿔주는 게 P고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꾼 게 P 인버스예요. 소리. 괜찮죠? 죄송합니다. 노란색 다 썼어. 없어. 동세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을 외계말로 바꾸는 이게 P 인버스고, 자 보세요. 3,2가 6,6으로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여따 2 곱하고 여따 3 곱한 거죠. 그죠? 자, 어떤 행렬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2 곱하고 두 번째 줄에 3 곱하는 행렬을 찾고 싶대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2,0,0,3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D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P 인버스 곱하고 D 곱하고 6,6을 12,-6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를 다시 곱하면 되죠. 결론은 뭐다? A라는 행렬은 P, D, P 인버스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이때 이 P라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겨먹어내냐면 V1부터 Vn까지 요게 P고요. D는 대각 행렬인데 왜 D인지 알겠지? 다이고널 매트릭스. 요거 첫 번째 줄에 아이겐밸류, 두 번째 줄에 아이겐밸류, n번째 줄에 아이겐밸류를 대각선에 또르륵 써놓은 요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름이 다이아고널 라이제이션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죠?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칸 다 썼네. 이해했죠? 지금도?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A 만제곱 그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A 만제곱은 PD P 인버스의 만제곱이죠. 만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P D P 인버스 P D P 인버스 P D P 인버스 이거죠. 오. 날라가죠. 그럼 뭐예요, 결과물이? P D 만제곱 P죠. P 인버스 이렇게 되죠. 이거 뭐야? 람다 1의 만제곱. 다다다다다 람다 n의 만제곱. 아까 하려던 얘기랑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네. 끝. 쉽니다. 일단 끝. 일단 내용 끝. 일단 내용 끝. 겁나 재밌죠. 이게 선대원의 최종 보스예요. 이제 이걸로 이것저것 문제들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별거 없죠 생각보다. 아닌가? 일단 이거 주고. 결론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일 중요한 부분만 지우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람다들의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시티랑 알제브라익 멀티플리시티가 싹 다 동일하고 람다들이 죄다. 참고로 람다가 복소수로 나오면 이제 복소 범위에서 대각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건 이제 선대 3 내용입니다. 선대 3가 뭔 소리냐면 이제 여기선 안 배우는데 저기서 배우는 것들을 제가 지금 뭐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거에서 디터미넌트의 일단 용도는 어떤 행렬의 그러니까 이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뭐냐면 행렬은 다루기 힘들잖아요. 일단 쓰기도 힘들고 귀찮잖아요. 그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n/n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예요? R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특성 중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의 특성을 좀 보존하는 상태에서 실수 범위로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그게 디터미넌트의 용도인 거야. 그래서 들어있는 것들의 의미가 막 이것저것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인버터블하지 않다. 딱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상태에서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라는 게 튀어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것 때문인 거고 저것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벡터를 나타내게 되면 행렬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이점이 생긴다 라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그냥 저것만 냅다 배운 상태에서는 이제 이게 크기는 이게 방향이 바뀌지 않는 애구나 이 정도로 이해한 상태에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법이랑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법을 얘기를 했고, 그 아이겐벡터가 아이겐벡터들을 가지고 베이시스를 만들 수 있으려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해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당신들한테 추상적으로 그냥 얘기했고, 특히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겼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저거 증명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번역이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원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줄 알고 빼놨는데 그냥 해야지. 시밀러라는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나왔어. 시밀러가 뭐냐면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찬영한테 안녕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망상. 네. 제가 김도형 씨한테 예. 제가 문성경 씨한테 안녕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도영 씨한테 물어보면 아무거나 해. 계란깨락 해. 말리지 않을게. 하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죠? 그 방금 말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안녕이라는 대답을 했을 때 이 안녕이라는 대답에 대해서 하이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고 뻑큐가 돌아올 수도 있고 니들 다 뒤짐 수고 뭐 이런 게 돌아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안녕을 방금 한 이 대화를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안녕을 넣었더니 하이가 돌아오는 함수, 이찬영 함수가 아니라 이찬영 함수는 이거구나. 뭐 저기 김도영 함수가 있는 거고, 뭐 안녕 했는데 너는 다 뒤짐이라고 대답한 이찬영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제가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대학교 우즈베키스탄 그 군교에 가서 헬로우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하이가 있을 수도 있고 fuck you가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을 거고 다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잖아. 그죠? 네. 그죠? 근데 봐봐요. 안녕이라고 대답했는데 하이라는 대답이 안녕을 하이로 받아치는 놈이랑 헬로우를 하이로 받아치는 놈이랑 둘이 좀 비슷해 보이죠? 네. 둘이 좀 비슷해 보이죠? 싫어요. 얘랑 얘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얘랑 얘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봐봐요. 내가 이찬영한테 안녕이라고 했을 때 니넨 다 뒤졌어 수고라는 대답이 돌아왔잖아요. 이걸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로버트 씨를 찾아가지고 헬로우 했을 때 다이라고 대답한 애를 찾아요. 내가 파파고를 켜서 안녕이라고 해요. 그걸 헬로로 바꿨어. 그리고 돌아온 대답을 다시 파파고를 켜서 니들 다 뒤집으로 돌려받았어. 점점 내용이 천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번역기는 P 인버스고 이 번역기는 P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두 행렬이 존재할 때 A라는 행렬이랑 B라는 행렬이 존재할 때
어떤 행렬 P가 존재해가지고 A는 PDP, PBP 인버스가 존재하면은 A랑 B가 시밀러하다라고 불러요. 오. 신기하죠. 전 이거 진짜 이해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뭔 대체 이게 왜 시밀러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시밀러는 일단 첫 번째 약간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가 P 프라임 C P 프라임 인버스 이렇게 두 개 하면 얘랑 또 이제 그 새로운 그게 되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트랜지티브 증명한 거. 이해 못했네. 다시 해줄게. 일단 이거 주. 참고로 원래는 시밀러를 먼저 배우고 다이거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국룰입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A가 B랑 시밀러 해요. B랑 C랑 시밀러 해요. 그럼 이제 C랑 보이면 되잖아요. 그 말은 A는 이제 P, B, P 인버스인 거고 B는 P 프라임, B, C, P 프라임 인버스인 거잖아. 대입을 해요. 그러면 P, P 프라임, C, P 프라임 인버스, P 프라임 P 프라임 인버스, P 인버스 이거잖아요. 자, 보면은 얘랑 이제 서로 인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PP 프라임이랑 PP 프라임이라는 행렬이 존재해서 요에 성립을 하니까 A랑 C도 이제 시밀러 하겠다. 뭐 시메트릭은 알아서 하시고 뭐 그것까지 해줄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이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이 두 녀석이 시밀러 하면은 뭐 웃긴 것들이 되게 많이 성립하는데 A랑 B가 시밀러 하면은 랭크가 똑같아요. 랭크가 똑같고 디터미넌트가 똑같고 아이겐밸류가 똑같았나? 기억이 안 나요. 헷갈리니까 그럼 빼고 이 두 개만 합시다. 기억이 안 나요. 디터미넌트가 똑같다는 거는 아무나 붙잡고도 증명을 할 수 있어요. 2차형식으로 증명해봐요.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가 똑같다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걸 못한다고? 배웠다며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가 디터미넌트 A, B 이거. 그거를 그냥 얘기만 해주시고.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디터미넌트 P, 디터미넌트 B, 디터미넌트 P 인버스랑 똑같을 거 아니야? 디터미넌트 P랑 디터미넌트 P 인버스 곱하면 1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랑 똑같겠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조용히 해.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증명이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 얘기하는 건데 디터미넌트 I가 1인 거 증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있으면은 트라이앵글이니까 대각선 말씀 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띠오렘인데 그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순수 얘만 가지고 증명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잡아요. 맨 앞에 거를. 네. 1,1. 그러니까 계산을 직접 하지 말고 그냥 순수 디터미넌트라는 것만 가지고 증명을 해요. A 인버스. 그거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이거에서 파생되는 게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서로 A 인버스분의 1이 서로 역수관계다가 거기서 성립을 하는 약간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얘를 어떻게 증명하냐? 디터미넌트 A, B가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니까 A랑 B 둘 다에 I 넣으면은 정답입니다. 디터미넌트 AI는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I잖아요. 근데 이게 디터미넌트 A랑 똑같잖아. A는 AI잖아. AI니까 이렇게 쪼개 그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이겠지. 자, 이런 걸 왜 구제하냐? 선대 2에 이런 게 겁나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또 뭐 연습 3, 말 나온 김에 연습 3. 0벡터의 정의가 뭐냐면 0 더하기 V가 0인 거거든요.
이게 0벡터의 정, 아 미친놈아. 0벡터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우리 이거 가지고 0벡터랑 뭐라 이거 말고 그러니까 0V가 0벡터인 거 증명해. 이거 증명할 줄 알면 이제 당신들은 현대대수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현대대수 하는 당신은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이런 거 왜 시키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수님 슬퍼하시겠다. 근데 조금 안 배워요. 너 이제 내후년에 이재인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싫어요. 되는 걸 거의 이정인 교수님이 이미 자기 랩실에 집어넣는 거 확정 와우. 축하드립니다. 곧 들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쉬워요. 제가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돼. 0은 0 더하기 0이잖아요. 0V는 0V 더하기 0V인데 그게 0V잖아요. 0V가 0벡터겠지. 아무튼 이런 거 합니다. 내년에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지 다음 학기에 하시게 될 거예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디터미넌트 얘기는 잠깐 딴 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A랑 B가 서로 시밀러하다라는 거를 진짜 말 그대로 비슷하다라는 거를 A가 해주는 작용이랑 B가 해주는 작용이 베이시스 체계만 다르지 그게 그거다 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면은 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생각해보면 랭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원을 0으로 축소시켜 줄까요? 라는 걸 결정해주는 친구잖아요. 이걸 통과시켰을 때 얼마 그건 널리티고 얼마만큼의 차원을 남기겠습니까?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긴 한데 뭐 랭크 띠오는 다 하시. 그러면 A랑 B랑 서로 번역기만 있으면 똑같은 행렬이어야 되면은 번역기만 있으면 똑같은 행렬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녀석의 결과물 공간이랑 이 녀석의 결과물 공간이랑 생겨먹은 건 좀 달라도 당연히 사이즈는 똑같아야 하지. 그러니까 로버트 씨랑 이찬영 씨랑 할 줄 아는 어휘의 개수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버트 씨가 영어 좀 더 많이 알고 한국어 좀 모르고 얘가 한국어 좀 더 많이 알고 영어 좀 더 모르겠지만 할 줄 아는 말의 개수 자체는 똑같아야 이 짓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랭크가 똑같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이제 딱 이제 이 얘기하면 딱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A가. 그죠? 자, 그 말은 A랑 D랑 서로 시밀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의 랭크 A랑 랭크 D가 서로 같아야겠죠. 자, 랭크 D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 N에서 널 A를 뺀 거랑 같아요. A-0 I를 뺀 거랑 같으니까 디멘전 E I 람다는 0을 뺀 거랑 같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총 n개의 아이겐 벡터가 있는데 그 아이겐 벡터들 중에서 람다가 0인 애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니까 걔들 0으로 채워져 있을 거고 나머지 0이 아닌 아이겐 밸류들의 개수가 곧 이 친구의 랭크가 될 텐데 그거는 총 차원에서 람다가 0인 거에 대한 디멘전을 뺀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랭크가 몇이어야 인버터블이에요? M 그 말은 요게 몇이어야 돼요? 0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가 0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 겁나 많은 그 펀더멘탈 티오렘 오브 인버터블 매트릭스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딱 추가가 되는 거지. 람다 is not eigenvalue of A 해가지고 그게 당신들이 선대 1에서 보게 될 역행렬 기본 정리의 중간 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대 2에서 몇 개 더 붙거든. 끝. 이제 한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왜 안 오지?